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도 지금은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쨌든 또 다른 소득의 경로를 위해서 카페, 무인 카페, 테이크아웃 전문점인 프랜차이즈 카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인 카페는 아닌 것 같고, 또 비싸게 프랜차이즈 했다가는 별 차별화, 별 전략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보고 있는 게 개인 카페인데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봐도, 주변 사람들을 들어봐도, 개인 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도 개인 카페 100% 망한다,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다, 개인 카페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늘 그렇듯이 스터디 카페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카페를 하든 무인 스터디 카페를 하든 김밥집을 하든 식당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성공을 판가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만 잘하고 좀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 카페, 저희 지역, 저희 상권에서 가장 성공한 20대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8평 남짓한 개인 카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카페 창업 정보, 창업 비용부터 지출, 매출, 그리고 끝에는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비법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 왜 잘 돼요? 왜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왜 잘 팔립니까? 그 전략이 뭐고, 차별화 이게 뭐냐 좀 질문했을 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와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 매장이 저희 상권에 있는데요, 제가 한 1년 반 동안 주구장창 주위를 배회 어슬렁어슬렁 대면서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봤던 것 같아요. 아침에도 가보고, 제일 첫 손님으로도 가보고, 중간에도 가보고, 알바생 바뀌면 새롭게 주문도 계속 해보고, 그냥 어슬렁어슬렁 손님이 얼만큼 있나 적나, 손님이 반응이, 커피 주문해서 기다리면서도 옆에 손님이 뭐 하나, 욕하나 안 하나, 칭찬하나, 그래도 항상 들어봤기 때문에 이 카페에 대해서 되게 좀 깊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과 인터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카페, 이 상권에 200m, 방해 200m 내에 이 카페만 있느냐? 아니에요.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적어봤어요, 제가. 저도 이 상권을 하이에나처럼 어슬렁어슬렁 대면서 어느 매장에 손님이 많으냐도 주구장창 보거든요. 주변에 보면 메가커피, 메머드, 하삼동, 10%, 더벤티, 위너스, 블루샵, 베러먼데이, 우주라이크, 가게 이름입니다. 영커피, 투썸, 이디야, 이 매장, 이 어니스트 비롯해서 개인 카페 한 4개, 5개 정도 있고, 이렇게 많은 한 20개 정도가 모여 있는데요. 다 잘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커피 판매량이나 매출을 봤을 때 저는 여기가 가장 높지 않을까. 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제일 맛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여기를 팠습니다. 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했죠. 그리고 대표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이 대표님의 이런 인터뷰가 한 분한테라도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다 오픈하고, 비용부터 시작해서 순수익까지 다 오픈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오픈하려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가능하면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장의 창업 비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장 8평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에 저는 8평 조금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창고가 뒤에 2평이 있고 8평 정도 되는 이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우선 순수 머신류, 집기류, 비품류 빼고 그냥 수도, 배관, 냉난방기, 그다음 기타 등등 바닥, 천장, 마감 이런 거 해서 순수 인테리어 비용,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초반에는 되게 그냥 테이크아웃 전문점, 안에 의자 없이, 테이블 없이, 근데 여기 조금 손님이 워낙 많으니까, 줄이 좀 있으니까 추우면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더우면 또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겨울에 또 춥다고 담요 계속 놔두고, 난로도 몇 개 놔두시고 이렇게 배려하시던데, 천막도 친 적도 있고, 결국에는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8평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준도 보통 한 10평 정도에 한 2, 3천. 프랜차이즈는 잘 모르겠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는 뭐 얘기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마다 워낙 비용도 다 다르고 막. 어쨌든 대표님은 3천만 원 정도 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만 드는 건 아니잖아요. 야, 또 이게 머신류가 들어갑니다. 머신류가 또 이 카페의 특색은 로스터리 카페예요. 로스팅을 직접 대표님이 하셔가지고, 이 대표님은 한 5년 정도 커피 공부를 하시고, 지금도 이 로스팅에 대한 철학과 깊이는 저기 막 땅끝말까지 내려갈 정도로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커피가 맛있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커피 맛에 대한 이야기는 성공 노하우에 가서 또 하도록 하고, 지금은 비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 매장을 거의 한 2년 정도 운영하셨는데, 거의 쇼룸 형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셔서 제대로 해보고 싶었다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두 맛있다. 결국에는 정말 로스팅을 잘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원두 납품이 주 목적이시기 때문에 머신류도, 물론 머신류가 비싸다고 이 정비례해서 맛이 올라가는 거는 본인이 아니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머신류가 세팅이 돼야지만 그래도 양질의 맛 좋은 커피, 본인 원두에 맞는 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6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께 그랬죠. 저도 6천만 원짜리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시 한다면 6천만 원짜리 사지 않을 거다. 보급형으로 사도 충분하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님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많은 유튜버의 전문가들이나 카페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이 커피 맛은 유튜브에 요즘 많잖아요. 어떻게 막 이거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분쇄기로 어느 정도를 이렇게 잘 분쇄하고 잘 다져가지고 하면 맛있는 비법 나오잖아요. 제가 봤을 때 커피의 맛의 90% 이상은 어떤 생두를 쓰고 어떤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맛의 90%, 나머지는 뭐 물온도, 분쇄도 뭐 그 정도 어떻게 추출하느냐, 그런 것 같은데, 한 90% 이상은 이미 로스팅에서, 원두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이분은 비싼 머신류를 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좋은 원두를 공급받아서 할 수 있다면 보급형으로 된다. 보급형은 약 한 2천만 원 정도만 머신류에 투자하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매장은 이 8평 정도의 이 어니스트라는 매장인데요. 이 매장, 이 지역 사람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줄을 서요, 줄을 서. 그래서 인테리어비가 3천만 원, 집기류, 비품류 합쳐서 한 2, 3천만 원 정도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하면 8평 정도의 개인 카페를 창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프랜차이즈 테이크아웃 창업 비용 다 조사해 보잖아요. 또 인터뷰도 해보고 반값도 안 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평수가 작으면 오픈도 안 해주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좀 내가 낸 데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많잖아요. 그런 데는 약간 점주 생각하지 않고, 그런 데는 뭐 작은 평수도 오픈도 안 해줘요. 인테리어비 마진 남겨야 되니까. 그래도 크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뭔가라도 다 남기니까. 그런데 보통 1억 넘어갑니다. 한 10평 남짓해도 1억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게 한 8천에서 1억 정도 넘어가더라고요. 유명한 프랜차이즈 하려면 1억 5천 정도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5천만 원 정도의 이런 성공, 5천만 원으로 이 주변에 10몇 개의 이 카페에서 탑을 달리고 있다, 커피에서는. 저는 커피 매출이 여기는 탑인 거 생각해요. 다 조사해 볼 거잖아요, 저도. 물론 정확한 건 아니겠죠. 어디 가면 정보가 있다는 건 다 워낙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 비용은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지출과 매출, 순수익이 어느 정도냐, 그 얘기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평균 매출을 물어보기 전에 커피 한 잔당, 여기 커피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뭐 디카페인이라고 더 받고 얼음 넣었다고 500원 더 받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는 아메리카노 1,000원, 1,500원 해놓고는 얼음 넣으면 500원 더 받더라고요. 기분 나빠. 좀 이상해. 얼음값이 500원인가. 어쨌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팔아야지 맛이 남는데, 여기는 뭐 디카페인이든 산미가 있는 거든 고소한 맛이든 어느 국가든 뭐 블렌딩을 하든 2,500원입니다. 2,500원 팔아서 1,500원 마진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높은 마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일반 프랜차이즈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팔면 300원, 400원 정도 남는데, 어쨌든
뭐 원두를 직접 로스팅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고, 또 컵이나 비품이 프랜차이즈에 떼주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색 있게 에이드류, 스무디류 판매하지 않습니다. 오직 커피류, 라떼류 정도, 이렇게 논커피 좀 있긴 한데 거의 커피와 라떼류 판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500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하루 얼마 버느냐,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버신다고 하더라고요. 월 평균 매출이 약간 겸손하게 말씀하시던데 60, 70만 원 정도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한 2천 초중반 월. 이게 뭐 성공이냐, 월 3천도 안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성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투자해서 풀 오토로 이 정도 벌면은 저는 개인 카페에서 자리 잡은, 그리고 이 대표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 매장이라는 브랜드, 그다음에 원두 판매, 그리고 이 점주님은 이미 소득의 경로를 시스템화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을 투자해서 최고의 아웃풋을, 퍼포먼스를 뽑아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손님들이 다 알고 있으세요. 이거 에이드류 없고 스무디류 없고 커피만 하니까 제주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성공의 비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뭐 일 매출, 평균 월 매출도 물어보기 전에 커피류가 메인이니까 성비수기, 보통 프랜차이즈는 성수기 미수기, 여름에 에이드류, 스무디류 주장창 팔아야지 겨울에 손가락 빨고 그 매출을 다 메꾸는 거잖아요. 평균 매출을. 거의 한 반 차이 나잖아요. 여름에 한 3천만 원 매출 나오면 겨울에 1,500 정도 나오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가을에 좀 더 피크를 치지만 거의 한 비수기, 성수기 매출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날까 말까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장점이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매출은 한 2천 초중반, 꾸준하다, 거의 매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자 비용 중에서 지출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출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뭐 뭐니 해도 인건비겠죠. 인건비, 그 다음에 월세. 여기 월세부터 말하면 월세가 150만 원, 8평 정도에 1층 월세가 좀 비싸긴 한데 150만 원, 제가 봤을 때 개인 카페 하려면 월세가 100만 원 밑으로 10평 남짓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권이 또 안 좋아. 그래서 150만 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부가세까지 합치면 165만 원 맞나? 어쨌든. 그리고 인건비가 아르바이트생이 4명. 이 카페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지만 성공 비법 중에 하나가 직원입니다. 아르바이트 4명이 풀 오토로 돌린다고 합니다. 물론 음료 제작이 간단하고 뭐 장점이 있겠지만 뭐 알바생이 그만두지를 않다 하더라고요. 인건비 한 60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뭐 알바생이 10명 있다고 1000만 원 들어가고 뭐 2명 있다고 300만 원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시급제니까 600만 원 정도? 이거는 뭐 어느 프랜차이즈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건비, 월세, 뭐 보증금은 또 회수가 되는 거니까 차치하고 이 정도 나간다. 물론 비품류라든가 제가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알바생료 그럴 줄 알았는데 머신이 고장이 잘 나고 하수구 막히고 뭐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런 거 수리 비용 이런 거 좀 몇백, 이때까지 한 2년 동안 다 따져도 월 순수익이 풀오토로 돌리면 지금 한 400만 원 정도, 300에서 400, 좀 더 가져갈 때도 있고 더 적게 가져갈 때도 있겠지만, 이 타 프랜차이즈는 하삼동이나 이런 주변에 월 매출에 풀오토의 경우는 한 10% 남짓, 9에서 많게는 13%까지 가져가는 매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매장은 풀오토임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어쨌든 순수익은 3, 400. 너무 아니 이게 무슨 성공이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업 비용이 5천만 원, 보급형으로 했으면 5천만 원 정도 해서 순수익이 오토로 돌리고 내 노동력 최소화하고,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로운 파이어족들은 노동시간을 점점점 줄여나가고 전체 가계소득을 올려나가는 게 이제는 새로운 합리적인 파이어족이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 6시 되면 문 닫습니다. 8시부터 6시까지 삶의 질을 위해서, 워라밸을 위해서
좀 인생도 즐기고 또 자기 개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순수익이 3, 400 저는 성공한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 비용부터 지출, 순수익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왜 이렇게 성공했을까? 이 매장이 점주가 생각하는 성공 비법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했던 거, 그리고 제가 수년이 아니지 수개월을 어슬렁거렸다 했잖아요. 어슬렁거리고 맛보고 인터뷰하고 지켜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매장의 성공 비법 세 가지로 좁혔고 결국에는 점주와 생각이 한 꼭지점에서 맞아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끊고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